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 제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독립적인지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이 일단은 제가 세 개를 써놨는데 첫 번째 가정은 너무 당연한 가정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변수의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건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실. 당연히 선택지가 여러 가지 범주형이니까 선택지가 있을 건데 뭐 자기들끼리 겹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요. 얘는 뭐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관측지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친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림판을 가져오면, 만약에 뭐 제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뭐 너가 무릎 관절이 아프냐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질문을 했을 때 무릎 관절이 아프냐고 했을 때 얘가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예 또는 아니오를 이제 기록을 하겠죠. 1 또는 0으로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뭔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파스를 붙여둔다든지 어떤 치료를 해준 뒤에 다시 무릎이 아프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다시 해도 이제 예 또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1 또는 0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 얘를 만약에 엑셀로 저희가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뭐 처음에 했던 질문, 처음에 질문 뭐 before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했던 질문 after라고 했을 때 얘가 처음에는 뭐 얘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아니오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뭐 사람 더 있겠죠. 밑에 계속 쭉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0, 1, 1, 0 이런 식으로 쭉쭉 있을 건데, 얘를 이제 모아가지고 빈도표로 만들면 0, 1, 0,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빈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 안에다가. 그럼 이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요 질문 두 가지가 치료 전에 물었던 그 질문과 치료 후에 물었던 이 질문이 독립되지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한테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아팠던 사람이 두 번째 더 아플 수가 많겠죠. 두 번째 질문에도 아프다라고 할 확률이 더 높겠죠. 첫 번째 안 아프다고 했는데 치료받으니까 아프다라고 할 거보다 처음에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 변수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상황인 건데, T테스트에서도 보시면은 얘가 좀 대응 표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맥리마 테스트라고 다른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이 이쪽에 맞다고 생각되시면 카이 제곱 테스트 말고 맥리마 테스트 쪽을 한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맥리마 테스트랑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도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에는, 아니면은 이때 만약에 만족되지 않으면 맥리마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대 빈도가 만약에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빈도라는 말이 일단은 그 공식으로 구해지는 건데 얘는 그냥 기대 빈도라고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컴퓨터가 다 알아서 구해주기 때문에 얘가 뭐 기대 빈도가 뭔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컴퓨터가 구해준 그 기대 빈도를 확인하셨을 때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말이 뭐랄까, 천천히 읽어보시지 않으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x2 빈도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총 4개의 셀이 나오는 거잖아요. 셀이 4개. 셀이 4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셀이 25%의 셀이 됩니다. 셀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빈도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셀만 보셨을 때 얘가 하나가 전체 셀 중에서 하나의 셀은 이제 25%의 그 셀을 뭐랄까, 25%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셀이. 그러면 만약에 뭐 2by 이제 하나는 2개고 아래쪽으로 5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 하나는 총 10, 예를 들어서 총 10개의 셀이 있는 거니까요. 총 10개의 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의 셀은 10%만큼 이제 영양 10%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셀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만약에 이 셀에서 기대 빈도가 5 미만이다. 이 셀에서 기대 빈도가 5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셀 중에서 10%만큼 일단은 기대 빈도 5인 셀이 10%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또 5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셀 중에서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총 20%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개 더 추가된다면 5 미만인 셀이 한 개 더 추가된다면 뭐 총 셀 중에서 30%만큼이 이제 기대 빈도가 5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서도 기대 빈도가 5 미만이라면 총 25%의 셀이 기대 빈도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에는 바로 가정 두 번째 가정이 이제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x2를 많이 쓰시게 되면은 하나라도 기대 빈도가 5 미만이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셀 개수가 많다면은 개수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 얘가 20%가 넘는지 아니면 20% 미만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블로그에서도 말을 좀 써놨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게 좀 나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림보다는 말로 하니까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 헷갈리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말고 가설을 말씀 안 드렸네요. 가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1과 변수 2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규모가설을 잡고요. 대립가설은 변수 1과 변수 2는 이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가설 잡는데 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를 텐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을 텐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국권형 데이터는 복합표본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권형 자료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라고 국권형 데이터지만 그냥 일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권형 자료를 분석한다고 해서 이제 국권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을 제가 뭐 변수 설명서를 쭉 보면서 쭉 봤는데 여기 보니까 가구 소득하고 교육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구 수준과 가구 소득 수준과 이제 교육 수준을 이용해서 이런 목적을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 4분위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라는 목적을 만들었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변수 두 개만 꺼냈습니다. 국권형 데이터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만 꺼냈고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이게 첫 번째 변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 이렇게 두 번째 변수로 일단은 뽑아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칙치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코드를 짜놓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변수마다 결칙치 개수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결칙치가 있고요.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625개의 결칙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결칙치를 어떻게 다루냐 뭐 이런 뭐 영상은 아니니까 바로 그냥 지우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결칙치를 다 없앤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빈도표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빈도표를 그러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1, 2, 3, 4가 있고 1, 2, 3, 4라는 것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1이 하고 2가 중하, 3 중상, 4가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고 가구 소득이 낮고 소득 분위가 낮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 일단 16개 셀이니까 셀이 16개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진 않죠. 그리고 뭐 다시 아까 전에 그 기대 빈도에 대해서 뭐 말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지금 얘는 셀이 총 16개니까 요 한 칸의 셀은 하나의 셀은 16분의 1만큼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카이 제곱 테스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저는 상호 베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교육 수준은 다 상호 베타적이고, 그리고 가구 소득도 지금 상호 베타적이고요. 그리고 관측지는 서로 동력적이어야 한다는 말도 지금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 확인해 보면서 카이 제곱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이 제곱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방금 구했던 이 빈도표를 이 카이 스퀘어 테스트에다가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결과를 보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볼게요. 결과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 빈도를 확인을 안 했잖아요. 기대 빈도를 확인을 안 했는데, 이 결과 안에 값 중에서 옵저버드가 저희가 아까 그거 만들었던 그런 관측 빈도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expected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기대 빈도죠. 그래서 기대 빈도를 실행시켜 보시면, 기대 빈도를 실행시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대 빈도를 쭉 구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줬는지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 보시면서 5 미만인 셀이 있나요? 지금 5 미만인 셀이 일단 없죠. 단 하나도 5 미만인 셀이 없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인지 그런 걸 고민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5 미만인 셀이 0%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가정도 됐고, 그냥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피어슨 카이 제곱 테스트에서 얘는 카이 제곱 통계량이 798.8이고 자유도는 9. 어쨌든 중요한 건 피밸류니까 피밸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영향이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규모가설을 기약하고 이제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 4분의 2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SPSS랑 SES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봤는데요. 제가 이때까지는 블로그를 마지막에 올렸는데 이제는 블로그에 먼저 올리고 그냥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798.795 그리고 자유도 그리고 유효 확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 제곱 통계량이 같고 뭐 자유도가 같으면 피밸류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반올림된 거밖에 차이가 없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통계량이 798.7952. 그러니까 얘도 뭐 이제 그 라운드, 그러니까 반올림된 거 차이밖에 없고 뭐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R이랑 SES랑 그리고 SPSS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 같은 결과를 당연하게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SES랑 SPSS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를 한번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밑에는 제가 그 기대 빈도를 원래는 요거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이 기대 빈도 구하는 제가 함수를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뭐 만약에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예시를 썼던 거 있었죠? 예시를 썼던 거 넣어보시면 이렇게 기대 빈도를 구하는 게 나온대요. 비교해보시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네, 결과가 똑같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멈춰놓게 하셔가지고 이거 코드 보시면서, 공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코드 보시면서 그냥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고요.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던 그런 그림인데, 얘가 이제 만약에 독립적일 때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빈도 이런 상황인 거고, 왜냐면은 뭐 교육 수준이 1일 때도 1인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소득 분포가 다 똑같고 2인 상황에서도 소득 분포가 똑같고 한데 실제로는 다른 거죠. 교육 수준이 낮을 때 소득이 더 많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을 때 기준을 봤을 때 소득이 계속 소득이 많은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소득 수준을 낮은 사람이 적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 말로 풀으니까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카이 제곱 테스트 영상 마칠까 하고요. 다음에는 맥니마 테스트나 그 피셔의 정확 검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혁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